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슈퍼카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페라리 로마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 그거 아세요? 페라리를 타면 돈을 벌 수 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야, 어떻게 비싼 슈퍼카를 사는데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페라리는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미쳤어요. 전 모델, 전 트림 어떤 건 상관없어요. 그냥 페라리 나온다 그러면 그냥 다 계약 넣고 막 진짜 막 차 받으면 막 피가 붙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페라리 같은 이런 슈퍼카를 사시는 분들은 이제 한정적인 소비층이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인데 특히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같은 차들 보면은 들어오는 수량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막 1년에 뭐 비싼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에는 막 한 10대, 20대 이런 정도로 굉장히 소수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넣어도 뭐 한 6개월, 길면 1년, 진짜 길면 뭐 2년 이렇게 걸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근데 돈 많은 분들이 야, 나 이거 차 사고 싶어. 당장 타고 싶은데 언제 받아? 이거 언제 나와? 이러면 막 1년 기다리면은 기다릴 거예요? 안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계약하신 분들에게, 출고하신 분들에게 좀 피를 주고 먼저 사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페라리가 감가가 없긴 했는데 막 피가 엄청나게 막 1, 2천만 원씩 붙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게 피가 있진 않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피가 붙는 신차 가격 이상 주는 그런 프리미엄 문화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수량 자체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막 피가 붙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얘기가 달라요. 이런 그 프리미엄을 주는, 그러니까 피, 말 그대로 피죠. 프리미엄 피를 주는 거에 대한 그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고요. 들어오는 수량 자체가 되게 적어졌어요. 해외에서도 이 페라리의 인기가 막 날로 치솟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야, 빨리 나 페라리 줘, 페라리 줘, 막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페라리 그 CEO 분께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페라리는 예술품이다. 아, 이거 어디서 막 감가가 되면서 막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다. 우리 페라리는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기존의 페라리를 샀던 고객들의 자산 가치를 지켜주겠다. 페라리를 사면 돈 벌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요건 모카도라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점점 좀 줄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양은 주는 반면에 계약자들 많아져서, 사기가 힘들어요. 저희 페라리 로마를 처음 나왔을 때, 이게 2억 원대에 살 수 있는 페라리라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야, 페라리에서도 이제 엔트리급 모델로 2억 원대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2억 원에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페라리 엔트리 모델은 맞아요. 페라리 예전에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포르토피노가 있죠. 그건 이제 오픈카 모델에 포르토피노가 있는데 포르토피노와 이제 비슷한 라인업인 이 페라리 로마도 시작가는 2억 후반입니다. 시작가예요. 근데 페라리는 이야기했듯이 뭐 페라리뿐만이 아니에요. 슈퍼카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게 다 옵션입니다. 막 휠, 뭐 여기에 주차 센서, 실내 카본 이런 것들이 다 옵션이기 때문에 이제 옵션을 하나 추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격은 안드로메다로 가게 됩니다. 야, 막 스티치 하나 집어넣는데 막 200만원, 안전벨트 색깔 바꾸는데 막 150만원, 막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되게 된다니까. 휠 옵션 막 한 1000만원 이렇게 들면. 그래서 이 페라리 로마 이 차의 출시 가격은 차주님한테 들었는데 3억 6천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7천만원의 금액이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FR 방식이에요. 앞에 엔진 있고 뒤에 후륜 구동 방식으로 기존에 이제 슈퍼카면은 미드십 라인업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페라리 엔트리 모델을 뭐 포르토피노도 마찬가지지만 로마는 앞에 엔진이 장착이 된 프론트 후륜 구동 방식입니다. 자, 마력은 620마력 정도 되고요. 제료백은 3초대인데요. 성능이 중요하기보다는 이 페라리 로마는 그냥 뭐 페라리이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여기 들어가 있는 V8 엔진이 굉장히 인정받은 엔진입니다.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엔진이죠. 요거 자세한 거는 주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저 진짜 이거 리뷰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페라리 로마가 뭔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디자인 어떤 것 같아? 이쁜 것 같아요? 이뻐요. 에스턴 마틴 그래? 근데 이게 너네 그런 거 아니야? 이 실제 페라리 그 매니아 분들이나 페라리를 좀 많이 타신 분들은 처음에 이 페라리 로마가 나왔을 때 그렇게 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가격대도 내려가고 페라리 하면은 V8 기통 미드십부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 페라리 로마 인기가 진짜 엄청납니다. 특히 이게 어디 소비자들을 많이 뺏었는 줄 알아요? 벤틀리 컨티넨탈 GT. 벤틀리 컨티넨탈 GT가 원래는 한 3억 원대 그냥 넘버원이었어요. 모든 거 다 그냥 싹 다 그냥 잡아먹고 그 가격에서 경쟁자가 없었는데 이 페라리 로마가 딱 그 컨티넨탈 GT의 소비자분들을 많이 땡겨왔습니다.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 특히 여성 오너분들이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 많은 그 분들의 사모님들 벤틀리 컨티넨탈 GT 말고 요걸로 많이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이제 좀 능력이 있으신 여성 오너분들이 이 페라리 로마로 많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페라리 로마의 주 타겟이 처음 페라리를 사는 고객들을 위한 차예요. F8이라든지 811 슈퍼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름 편해지고 운전이 쉬워졌다고 해도 후륜 구동에 뭐 600마력이 넘어가는 퍼포먼스를 제어하기에는 쉽진 않거든요. 하지만 페라리 로마는 600마력이 넘어가고 후륜 구동이긴 한데 운전이 나름 쉽다고 합니다. 제어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슈퍼카의 입문용으로 딱 들어맞는 거죠. 대박이야 여러분들. 딥 캐치가 오퍼몰에 입점을 했는데요. 방울이 있는데 이 방울을 터치하면 돌아가요. 리필 킷을 보통 하나밖에 안 주거든요. 오퍼몰에서는 무려 3개나 준다고 합니다. 맞아요. 딥 캐치.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엔진이 바로 V8기통 630마력 0-100 3초대 나오는 엔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은 느껴지는 게 엔진 그 위치가 굉장히 좀 뒤로 밀리고 좀 중앙으로 내려가 있지 않아요? 그게 페라리에서는 프론트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지만 이 무게 밸런스를 위해서 좀 약간 운전석에 가깝게 합니다. 요거 비슷한 게 포르쉐도 그래요. 엔진이 이제 미드십이긴 한데 운전석 쪽으로 많이 오게 되고요. 뭐 이 차 말고도 812도 있죠. 812도 이게 운전석 쪽으로 엔진이 많이 와 있어요. 요거 뭐 사고 나면 안 되지만 이게 굉장히 엔진이 크잖아요. 그럼 보통 사고가 나면 이 슈퍼카들 사고 난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비싼 차값을 하는 이유가 사치뿐만이 아니라 워낙 이 페라리나 뭐 람보르기니나 맥라렌 같은 경우 보면은 달리는 차잖아요. 그리고 안에 이제 탑승한 탑승자를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아벤타도르 같은 거 사고 나면은 앞뒤 다 날아가도 운전석만 동그랗게 남아가지고 이게 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많이 여러분들 뭐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데 해외에서 뭐 슈퍼카들 사고 나면은 앞뒤 다 날아가고 운전석만 이렇게 똑 남는, 그게 왜냐면 좀 충격을 가하면 다른 거는 다 딱 부서져도 딱 그 운전석 프레임 그 안은 지키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앞에 엔진이 장착이 된 페라리 로마도 비슷해요. 이게 사고가 나면 이 엔진이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운전석으로 이게 치고 들어오지 않게 빵 치면 여기가 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엔진이 만약에 내려간다, 수리비가 장난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솔직히 사진이나 그 영상으로 봤을 땐 되게 안 이뻤거든. 그래서 진짜 뭐 반성하지만 페라리 로마 전혀 단 1도 관심 없었어요. 이거 도대체 왜 사는 거야 이거, 막 이런 생각했는데 되게 예쁘다. 오우, 차 예뻐. 그러니까 특히 이 페라리나 이런 슈퍼카들 보면 이 라인이 진짜 이뻐요. 본넷의 그 라인이 도자기의 그런 매끈한 면을 좀 형상화한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웅장한, 야 이거 좀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슈퍼카를 타면 어디 가야 된다 그랬죠? 커피숍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딱 차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야 차키 봐요. 이게 원래 이게 아니었고 예전에는 저기 그 빨간 색깔의 페라리 고키도 이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겠습니까? 요건 누가 봐도 나 페라리 탄다.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는다고 생각해봐. 저 사람 페라리 타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 뒤에 보면 로마 써있고요. 이쁘다. 이거 이뻐요. 자, 어쨌든 좀 독특한 디자인과 굉장히 날렵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성 오너분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페라리 로마를 말이죠. 뭐 이 외적으로 뭐 달라진 부분은 사실 크게 없고요. 차 굉장히 낮지 않아요? 이런 보통 슈퍼카들 보면은 낮은 차체를 보여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뒤태도 사실 비슷해요. 약간 좀 이렇게 둥그스름한 이렇게 빵빵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페라리 로마가 앞에는 엔진이 들어가 있으면서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큰 그런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후면부는 좀 아기자기하고 좀 깔끔한 그런 디자인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실물이 깡패다 얘. 이게 사실 사진이나 영상 봤을 때 되게 안 이뻤거든? 근데 실물을 보니까 되게 예뻐요. 이 밑에 보면은 디퓨저도 예쁘고 듀얼 머플러에 테일램프도 전 사실 좀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실물로 보니까 좀 깔끔하면서도 왜 인기가 많은지 조금은 이해가 되긴 해요.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재미난 게 트렁크는 당연히 수동이고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데 딱 이 트렁크 여니까 드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트렁크 공간 위치가 굉장히 낮다. 굉장히 낮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트렁크 공간이면 한 요 정도의 요 정도 위치에 이렇게 짐을 막 이렇게 실어 넣잖아요. 근데 얘는 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좀 좁아 보이는다. 좁은 느낌이 조금 들고요. 이 밑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자키라든지 뭐 공구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커버. 페라리 사면은 커버가 다 나와요. 요렇게 페라리 로마. 네? 뭘까요? 방전되지 말라고. 방전되지 말라고. 그 충전. 이거 콘서트에 꽂아놓고, 이제 워낙, 이제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차를, 그러니까 막 데일리카로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이 많이 없어서 이 방전되지 말라고 이런 이제 충전기가 항상 딸려 나옵니다. 방지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 배터리가 방전이 자꾸 되잖아요.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를 보면은 또 재미난 게 있죠. 손잡이가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공기저항.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요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페라리 리뷰를 보셨던 분들이나 페라리 타셨던 분들 알겠지만 키의 문 락을 해제하고 문을 열면은 띠 소리 들어본 적 있죠? 페라리 나오는 시그니처 소리. 포크레인들이 줄 알았는데. 원래 그 소리 포크레인이라니. 숟가락 한번 파줄까? 페라리야 페라리. 어쨌든 실내로 한번 타보도록 하죠. 가시죠. 우파 응?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 재미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옛날에는 슈퍼카라고 한다면 투박하다, 뭔가 좀 투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많이들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달라요. 이 페라리가 실내가 되게 투박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화려함의 끝이에요. 이 엔진 시동 거는 버튼이 터치예요. 브레이크를 꽉 밟고 이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터치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문 여는 것도 이 레버를 이렇게 잡아서 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려요. 약간 반자동처럼. 그리고 계기판 역시도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한눈에 이게 확 들어와요. 그리고 딱 실내 디자인을 보면은 딱 들어오는 느낌이 없어요. 간결하다. 뭐 많은 버튼들이 없고 진짜 깔끔하고 간결하다. 이런 하이엔드급 브랜드의 디자인을 보면은 막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그냥 간결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이제 여기서 또 다 조절하는 건데요. 창문 내리는 거는 이 밑에 요 부분에 창문 내리는 거 이쪽에 있고요. 이건 기어예요. 기어. 시동을 걸고 요거 당기면 후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킹이 없어요. 야, 이거 파킹 어딨어? 야, 이거 차 어떻게 세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페라리 로마를 탈 일이 있거나 페라리를 탈 일이 있으면은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이 패들 시프트를 두 개를 한꺼번에 당기면 중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문을 열어도 자동으로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채워지긴 한데요. 이 왼쪽 하단부에 보면은 파킹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중립을 당겨 놓고 파킹 브레이크를 채우면 자동으로 이제 그러니까 파킹이 됩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방향 지시등이 없어요. 뭐야, 방향 지시등 어딨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당하지 마시고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게 방향 지시등이에요.
패들 시프트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방향지 시등. 그러니까 이 딱 그립을 잡았을 때 이 슈퍼카들의 핸들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게 만들어놔요. 이거 다 터치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네. 여기에도 음. 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옆좌석에 타고 있는 동승자가 지루할 틈을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옆쪽에서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그만한 수납 공간인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요거 알죠? 요거 사진 찍 SNS에 꼭 필요한 거. 이 마크. 아, 요거 또 굉장히 고급스럽고, 얘가 이제 2+2예요. 그 편의점에서 파는 1+1 그런 거 아니고요. 시트가 총 4개가 들어가 있어서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타기에는 힘들어요. 포르쉐에도 사실 뒷좌석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못 태우는 것처럼 페라리 로마도 비슷합니다. 얘를 가지고 뒤에 사람을 태울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는 이제 공족이나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위쪽에는 페라리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 공족이 요거 디자인도 이거 봐봐, 깔끔하지? 독특하다. 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보면은 여기 좀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안전벨트가 이렇게 뒤에 있죠. 그래서 좀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시트 왼쪽에 보면은 요 홈이 있거든요. 여기 보이죠, 이거? 여기다 이렇게 시트를 연결을 해놔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끼면은 안전벨트를 풀러도, 여기 아까는 저 뒤에가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앞으로 와 있죠. 여기 연결을 해놓으면 돼요. 요거 잘 슈퍼카 타시는 오너분들 잘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 왜냐면 안전벨트가 이 B필러 쪽 뒤쪽에 있으니까 잘 안 닿아요.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계기판이 보면은 서라운드 뷰, 카메라 다 있어요. 얘가 페라리에서 좀 데일리카로 나온 차다 보니까 이런 편의 기능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죠.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카메라도 되게 화질도 좋네요. 그리고 요거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핸드폰이 안드로이드를 갤럭시예요. 사용해가지고 안 되는데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면 이 계기판에 화면이 다 나와요. 내비게이션 이런 거를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보시면 됩니다. 자, 페라리 탔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킹이 들어가죠. 그리고 자동으로 파킹이 들어가고, 문을 열면 뭐 되게 깔끔하지. 연비, 내 주행거리 여기 다 나오고, 그리고 운전했을 때 내가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컴포트 모드를 했는지, 스포츠 레이스 모드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운전한 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동을 끄고 문을 열었을 때. 자, 뭐가 있냐? 페라리 로마. 자,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터치해요. 시동을 누르면, 자, 엔진 체크 등 들어와 있죠. 이거 처음 모르는 페라리 오는 분들 되게 깜짝 놀래요. 이거 보면은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뭐야, 이거 왜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와 있어? 이거 뭐 고장난 거야? 이 생각을 하는데, 페라리들은 얘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모델이 처음에 시동을 딱 걸면 이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페라리 타신 분들은 이거 뭐야, 고장난 거야? 걱정하는데, 그냥 약간 그 점검 차원. 그러니까 바로 출발하지 말고 이게 좀 시동을 걸면 요 엔진 체크도 꺼지거든요. 좀 예열을 하고 출발을 하라는 건지, 어쨌든 체크등이 들어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걸 하나 당기면 드라이브가 됩니다. 이게 보면은 드라이브가 따로 없죠. 뭐 파킹, 드라이브 요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후진, 이거 오토, 이건 수동, 이런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출발은 오른쪽에 있는 이 우측 패드 시프트를 당기면 1단이 들어가요. 이러면 출발 준비 완료입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라리 로마를 보면 알겠지만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일반 페라리를 탔을 때보다 뭔가 좀 다를 거예요. 요거 좀 이상하네, 이런 거.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높아요. 잘 보면은 이 페라리나 이 슈퍼카들 보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보통 슈퍼카 타는 오너분들 보면 머리만 그냥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페라리 로마는 뭔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높아요. 붕 떠있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거 왜 그럴까요? 시트 포지션이 왜 높을까요? 시트 포지션이 좀 높으면은 운전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이렇게 푹 꺼져. 원래 보통 진짜 밑으로 이렇게 꺼져 있어요. 슈퍼카 타면은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좀 욕조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페라리 로마는 딱 보면 알겠지만, 뭔가 나 처음에 딱 탔을 때, 나 이게 처음 타거든요.
이질감이 드는 거야. 뭐지? 오랜만에 타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페라리 로마의 시트 포지션이 일반 페라리나 뭐 다른 슈퍼카들에 비해서 좀 높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이 진짜 쉬워요. 지금 이 핸들의 뭐 반응이라든지 사각지대도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물론 얘가 슈퍼카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막 없고 막 다 잘 보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슈퍼카들에 비해서는 되게 시야 확보도 잘 돼요. 요거는 물론 그 높은 시트 포지션도 한몫을 하겠죠. 페라리를 처음 타는 분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차잖아요. 그래서 이 운전을 일단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페라리인데 포르쉐를 타는 듯한 느낌? 여기 앞에 여기 좌우 그 헤드램프도 튀어나와 있고 그잖아. 포르쉐에 비슷하게. 아 근데 중간에 있는 저희 본넷 그 라인부터 시작해서 좋다. 페라리 로마. 근데 운전 진짜 편하다. 근데 한 가지 포르쉐랑 다른 점 뭔지 알아? 악셀이 엄청 무거워. 아 그래요? 악셀 진짜 무거워. 이거 그래서 여성 오너분들이나 깜짝 처음에 놀라신대요. 근데 그 무겁다 해가지고 막 뭐 한 뭐 몇 킬로 정도 이렇게 막 이런 건 아니고 다른 차에 비교했을 때 조금 무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가 600마력이 넘어가는 차잖아요. 그리고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악셀이 너무 가볍거나 이러면 나도 모르게 팍 밟다 보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무겁게 세팅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조심히 듭니다. 못 믿겠지만 진짜 출퇴근용으로도 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편하고 부드러운 차입니다. 근데 뒷자리는 거의 못하겠네요. 못하지. 이게 짐용이에요, 짐. 아, 요거 뭔지 알아요? 요거 조그만한 레버 뭘까요? 와이퍼. 우와 우와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 간결하잖아.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스포츠. 다 야, 컴포트. 여기 이제 날출 때 도로 미끄러질 때 요거. 이게 원래 근데 스포츠 모드가 컴포트 모드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페라리는 그냥 주행을 하는 것도 달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레이스 뭐 이렇게 모드가 있는데 얘는 컴포트 모드가 있네. 애초에 이런 모드만 봐도 이 페라리 로마의 위치가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냥 평상시에도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 이 페라리 로마가 나오는 거죠. 자, 레이싱 모드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라리 로마를 보면 지금 아까 앞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편안하고 부드럽고 데일리카로 탈 수 있는 그냥 편안한 차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8기통 이 V8 엔진이 응답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 무거운 악셀 반응이 이 레이싱 모드를 두면 변속도 굉장히 빠르고 반응 응답 속도가 굉장히 좋아서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그 RPM에서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엔진 출력들 시원하고 좋긴 한데 그런 거를 100%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페라리 로마는 누가 운전을 해도 재미나게 느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물론 600마력이라는 세팅이 누가 운전해도 부족하진 않겠죠, 600마력이. 근데 이게 아무리 마력이 높아도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그 전달력이라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우면은 이거 부담스러워, 운전하기 쉽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페라리 로마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진짜 편하면서도 빠르다. 약간 포르쉐 터보 S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잘 어울려요. 아 진짜? 네, 핸들에 지금 딱 그 마크까지 딱. 그렇지. 어떤 놈들이 내가 막 포토에 잘 어울린다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자, 내려가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와, 근데 오랜만에 슈퍼카 리뷰라서 그런지 이쁘다. 야, 진짜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 차를 볼 때 이 차가 예뻐 보인다라고 느낀 적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사진 찍을 때도 비슷하거든요. 평상시 보고 있는 그 시선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본다든지, 와, 여기서 바라보면 되게 예뻐. 이거 봐봐. 겁나 날렵하다. 그러니까 이 볼륨감이 엄청나요. 이 좌우 헤드램프 쪽, 이제 좌우 휀다 여기가 엄청 빵빵해요. 막 이만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전 진짜 페라리 로마 사진이나 영상 봤을 땐 되게 작은 사이즈의 그냥 아담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차 여기 앞에 본넷도 그냥 라인 그냥 막 댐지고 막 운전 겁나 편하고, 남녀노소 누가 운전을 해도 운전이 좀 서툴어도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 페라리가 운전이 이렇게 쉬운 차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얘는
누가 운전을 해도 다 커버가 가능할 만큼 굉장히 편하고 운전 쉽게 만든 차가 이 페라리 로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잘 팔리는지 알겠네.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차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거 사실 거예요? 아니, 안 사요. 봐봐.